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저희의 1탄이었죠. 프로파일러에게 묻는다. 권일용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방송으로서 한번 맞이를 해봤었는데 이번에 엄청나게 큰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된 것 같은데요. 놀라지 마세요.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BC에서 발간하는 세계 100대 전문가, 21세기 탁월한 2,000명 지식인에 등재되신 분이며 충남대학교 과학수사과 겸임교수, 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자문위원 등 정의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법영상 분석 연구소 소장님 황민구 박사님이십니다. 화면 속 진실을 포착하는 법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씨입니다. 만약 거기서 이제 낙하한다면은 지면까지 도달했을 때 수평 거리는 약 3.4m 정도.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하. 처음으로. 직업을 만드신 분이네, 어떻게 보면.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저는 지금도 사실 좀 꿈을 꾸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저희 위에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 아래가 이제 아프리카TV 라이브 시청자분들로 좀 함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좀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저희 아까 이제 만나 뵀을 때 재방송을 보셨다고. 네. 사건들 같은 거 정리해 주시고 뭐 귀신도 하고 UFO도 하고 막 그래서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구독해가지고 몇 번 시청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혹시 보시나요? 아니 구독 취소돼 있더라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팬인데 얼마 전에 그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네. 저도 그 책을 사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5번을 봤거든요. 아니 정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따가 사실 사인을 받으려고. 네. 바로 이 책입니다. 1000개의 목격자라는 책인데 한 가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1000개의 목격자라서 사실 목격자는 사람인데 네. 이게 개라고 적혀 있어서 이거 혹시 제목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요? 책 제목은 제가 안 썼어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CCTV가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목격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1000개의 목격자로 한 거고 10,000개의 목격자라고 하면 좀 이름이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볼 땐 1000개의 목격자로 하신 것 같아요. 아, 10,000개의 목격자보다는 네. 1000개의 목격자가 그쵸. 더 입에 붙어서 네. 아, 제목을 보면은 굉장히 이거 무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좀 어려운 사건이라든지 또는 좀 통쾌한 사건이라든지 또는 제가 그런 사건을 해결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거의 일기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책을 봤을 때는 책이 좀 잘 읽힌다. 술술 잘 읽히고 내용이 쏙쏙 들어온다. 라고 칭찬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되게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왜냐면 그런 제가 느낌이었어요. 제 책을 써놓고 제가 보면 전 다 아니까 금방 넘기지만 또 와이프나 친구들은 뻔한 소리 하잖아요. 책 재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안에서 읽으면서도 이제 조금 작가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느껴졌던 이유도 이 안에 작가님의 분노도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네. 저희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혹시 네, 10개라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몰랐던 인간 황민구 그리고 전문가 황민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봐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영상은 그날의 가장 진실한 증인이다. 소리 없는 목격자라고 불리는 디지털 의사 같은 느낌이죠. 법영상 분석이라는 게 혹시 무엇일까요? 이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제가 종종 등장을 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거나라는 걸 대부분 알 거예요. 뭐 뻔하죠. 영상 속 또는 사진 속에 있는 숨은 진실들, 단서들을 복원해내는 일을 하는 게 법영상 분석 역가라고 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진실을 밝혀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재판에 가서 증명을 해야 되는 일. 형사사건, 민사사건, 송쟁이 되는 거짓말이 진짜인지에 따라서 재판이 바뀌는 그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법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분석을 다 하시고 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까지 증인으로 현재 참석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하고 나서도 재판부에서 부른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단순히 영상 분석해서 끝나는 거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증인으로 참석을 하시게 되면 국가에서 뭐 네. 이렇게 투급 여비라고 여비라고 하는데 하는 최근에 제가 큰일 날 뻔했네. 아니 괜찮아요. 전주지방법원 네 전주지방법원 욕 안 할 거니까 전주지방법원을 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여비라고 해서 나와요. 내가 살고 있는 주소에서 그 법원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교통비를 주거든요. 근데 전 자주 가는 편이지만 대부분은 서울권이라든지 경기권으로 많이 가는데 지방권에 갈 땐 보통 차를 가져갔거든요. 이번에 KTX 타고 가니까 증인여비를 8만 원을 주더라고요.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쵸. 교통비도 오르고. 제가 쓴 비용이 한 12만 원 돼요. KTX하고 택시 타고 뭐하고 뭐 하면. 역에서 또 가시는 겨울이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영상을 보고 계시는 법원 행정처 직원이라든지 근데 그 증인은 국민의 의무예요. 증인으로서 가야 되는 것도 무조건 네. 형사사건 증인은 무조건 가야 돼. 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안 가도 되는데 나 그냥 가기 싫어요. 그러면은 이거 잡으러 올 거예요. 또는 이렇게 집에 고지서가 이게 300만 원짜리 뭐 하나 날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 법영사 분석이라는 게 현재 학문명이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제가 처음에 이 연구를 했을 때는 포렌식 이미지 아날리시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포렌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자가 들어가는 과학들은 보통요. 그래서 법 이미지, 법 영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해석을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논문들을 찾아보니까 그냥 법 영상, 법이다. 법과학, 우리 법과학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법의학이라고 하고 법심리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영상도 법이다 해서 법 영상으로 이게 고착화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없었다가 서서히 어떻게 보면 이제 만들어져 가고 그렇죠. 있는 자연스럽게 과정이겠네요. 기관에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법영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제가 이거 사건을 이제 그 책에도 써놨는데 1000개의 목격자잖아요. 별의별 사건들이 많아요. 영상, 사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진은 2D잖아요. 네. 근데 2D가 그쵸.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많은 걸까요? 2차원 이미지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3차원으로 현장을 재구성해볼 수도 있고요. 미제 사건 속에 있는 그 낱장의 사진들을 가지고 또는 뭐 3차원을 복원한다든지 화질 개선시키면서 그때 수사 당시에 몰랐던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그 아래서도 인터뷰를 하지만 다른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미제 사건을 저한테 보내줄 때도 있어요. 실제로 해결한 것들도 있고요. 옛날 자료만 가지고. 그러면 전공은 뭘로 하셨? 건축공학이었어요. 설계도면. 그럼 건축공학에서 출발하셔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그쵸. 이어져서 오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제 법 영상 이쪽에 대한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된 걸까요? 전 그때 건축하기보다도 맨날 설계만 도면만 그리니까 무슨 기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거 사진을 해봐서 사진 쪽을 더 해보자 해서 사진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진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술 사진 많이 찍잖아요. 네.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뭐 머리도 기르고 노란 안경도 쓰고 뭐 이렇게 작가처럼 막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저는 예술하고 저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걸 느껴서 대학원 와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공학으로 할 수 있는 걸 뭔가 좀 찾아보자. 그래서 적외선 사진, 자외선 사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비과시광선 사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가 법영상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고 교수님이 너 이거 해 라고 됐어요. 그 이유는 제 선배가 그걸 하고 있었는데 지쳐서 도망갔어요.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네. 도망갔어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야 황민구 너는 공대 나왔지? 네. 공대 나왔고 사진도 했고 그리고 너 쟤하고 친하지? 네. 너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하신 게 네. 뭐 자발적인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거의 강제였죠, 강제. 그분이 그만두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까지 없었겠죠. 그분이 그만뒀으니까. 이거 진짜 운명이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프로젝트 맡으니까 다시 오셨어요, 또. 나중에. 네. 지금도 연락하고 그러는데. 채팅창에 이런 질문이에요. 그분에게 감사하신가요? 라고. 네. 그때는 죽이고 싶었죠. 왜냐면 뭐 학문 논문도 없고 그분이 그냥 가셨는데 뭐 남겨준 게 없어요. 저 프로젝트 해놓은 게. 그러니까 맨바닥이었던 거예요. 뭘 해놓고 갔으면 내가 인수인계를 봤는데 그냥 가버리시니까 뭐 아무것도 없지. 뭐 맨바닥에 헤딩이지. 교수님은 월요일 아침마다 발표하라 그러지. 발표하다 뭐 제대로 발표 못하면은 막 이런 거 날라다니지.
그러니까 되게 원망도스러웠는데 지금은 다 끝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의뢰인, 네. 첫 의뢰인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까요? 네. 그거는 제가 연구소를 차려서 온 게 아니고요. 대학원에 이 연구를 계속하면서 박사 논문까지 끝내고 연구원에 있는데 연구실로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소문 돌아서 오신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하소연을 하기 시작을 했죠. 사건은 뭐였냐면은 자기가 버스 광고를 발주하는 기업인데 외주를 주잖아요. 버스 네네. 광고 붙이라고 이렇게 그쵸. 포스터 같은 거. 근데 그걸 안 붙여놓고 붙였다고 하면서 사진을 조작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허위 그 광고도 안 했는데 광고를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소송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자기 잘못이 아니고 밑에 하청업체에서 조작을 해놨다. 버스도 같은 버스인데 번호판만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00개 했는데 300개 했다 뻥튀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게 사진 위변조를 분석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아무도 없다. 그런데 여러 논문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아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뢰인이셨던 네. 거예요? 그럼 그분이 주장하신 대로 조작이 돼 있던 흔적들이 네, 있었어요. 일부 있어서 그거를 지금은 체계적인 감정서였지만 그때는 그냥 A4지 2장에 써드렸어요. 아, 조작이 돼 있다라는 네, 그냥 분석 결과 해가지고 뭐 보고서가 양식이 없었고 저는 그때 감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고맙다고 고맙다고. 주신 거예요. 그 7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안 보이는 데서 주셨어야 되는데 연구실에서 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거 다 걸려가지고 그날 70만 원 다 먹었어요. 회식비가 됐네요. 예. 혹시 술을 많이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아, 그렇죠. 거의 학위의 반은 술로 했다고 보시면 돼요. 월요일마다 이게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교수님이 이게 이 프로젝트 했던 거에 대해서 발표를 시키거든요. 월요일 아침 10시마다. 그러면 일요일마다 잠이 안 와요.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으니까. 근데 야단은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그 전날 술을 많이 먹고. 네, 그러면 또 야단 맞고 또 한 잔 먹고. 수요일 날 또 보고하다가 끝나고 또 한 잔 먹고. 그 일상이 계속 반복이 됐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 관련해서 이제 동영상 분석도 하고 증인으로 이제 참석을 하시면서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조남 자체가 보증이 되어 있는 느낌인데 사실 옛날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마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라고 저희가 들었어요. 이제 네. 그 사법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도 네. 있고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셨을까요? 이 법영상을 하는 곳은 대한민국의 국가수, 경찰청, 검찰청, 국방부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가끔가다 라디오스타라든지 다른 데 하면 한국 최초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초는 아니고 민간이 있는 최초예요. 초창기에 제가 이 일을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제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재판부나 뭐 이런 공공기관에 얘기를 해도 네가 뭔데? 야, 국가기관에서 안 된대잖아. 국가에서 아니라잖아. 근데 너가 뭔데?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때 가가지고 엄청나게 재판부하고도 싸우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된대잖아. 판독 불가하잖아. 근데 왜 이게 닌 돼라는 거예요. 그게 거의 한 5, 6년, 7년 동안 계속 싸웠어요. 그 정도 싸우면서 뭐 심지어는 제가 재판부 가면은 상대 측 변호인이라든지 검사는 뭐 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그 정도로? 학위가 있습니까? 학위 있습니다. 뭐 학교 개교기념일을 아세요? 이런 정도도 물어봐요. 개교기념일이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개교기념일도 모르세요? 이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어이구. 그런 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과는 없어요. 영상학과 안에 그런 전공 안에 제가 논문을 이쪽으로 쓴 거지 법영상학과라는 건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법영상학과도 없는데 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법원을 가게 되면은 TV에 제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에는 잘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저한테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도 많은 분들에게는 이제 전문가 황민구님의 그 모습이 강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하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답답하고 제가 이 일을 그만둘까도 매일 생각했어요. 매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돈 받고 의뢰나 돈 받고 지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마음 편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 이기고 지든 이 사람 인생에 내가 뭔 관여를 해. 그럼 되는 거예요. 돈 받고 분석 보고서 쓰고 재판부 가서 내 말 안 들어주면 네 맞습니다 이러고 나오면 되는 건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직업 윤리에도 안 맞고 그럴 거면 내가 이게 있을 필요가 없다. 아, 이 사람이 억울한 게 영상 분석에서 나왔는데 이걸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아, 네네네 하고 온다는 게 화가 나서 재판부만 가면은 저는 1시간, 2시간 동안 막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PPT까지 만들어가서 발언기를 주십시오까지도 해요. 그런데도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문제를 삼죠. 직원이 몇 명이냐, 뭐 매출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봐요. 공신력 때문에 몇 년을 했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약간 인격 모독적인 부분들 좀 들죠. 좀 짜증 나기도 하고 똑같은 질문 계속 하고.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양측 변호인이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네가 분석한 게 네가 뭘 하다가 잘못 건드려서 실수로 이렇게 조작돼서 나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 신뢰도가 떨어진다, 신뢰성이 없다. 이제 이거 딱 쳐놓고 시작을 했던 게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게 내용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보고 싶어요. 성추행을 했는데 안 했다라는 증거로 CCTV 블랙박스를 제출한 사람들도 있어요. 부산에서 했던 그 태양다방 살인 사건, 그 후에 세월호라든지 백남기 농민 사건이라든지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고 거기에는 영상이 다 담겨 있었어요.